안녕하세요. 미소너구리예요. 오늘은 제 구독자 7만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마 작년 여름쯤에 구독자 3만 Q&A 영상을 찍었었던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구독자가 한 4만 명 정도 는 거니까 정말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7만 이벤트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전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던, 궁금해 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Q&A 영상을 먼저 찍어보려고 해요. 지금은 퇴근을 한 상태고, Q&A 영상을 어떻게 찍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회사에서 일단 찍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찍게 되면 전화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소음들이 많기 때문에 편한 차림으로 잠자기 전에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일상 영상도 제 너구리의 하루, 그 다음에 직장인의 일상, 그 다음에 저희 남편과 함께 찍는 신혼일기 영상으로 나뉘다 보니까 좀 질문하는 것도 제 결혼에 대한,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셔서 아마 좀 나눠서 Q&A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이랑,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채널명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 채널명이 미소너구리잖아요. 너구리라는 거는 제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생겼던 별명인데, 제가 이제 너구리를 닮아서 별명이 너구리예요. 이제 눈도 많이 처지고 하다 보니까 너구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소 너구리라는 거는 예전에 코미디 빅리그였나? 미소진아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소진아?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블로그 할 때부터 미소너구리라는 이름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미소너구리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됐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기존에도 블로그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20대 초반 정도에 피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그 과정을 걸치면서 이제 피부가 나중에 좀 개선이 되면서 이런 거를 블로그에 남기면 좋겠다 하면서 블로그를 시작했었고, 블로그를 이제 하면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블로그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좀 갇혀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진을 찍기가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쯤에 이제 유튜브를 한참 시작을 하는 추세여서 저도 그냥 뷰티 영상으로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카메라랑 편집 프로그램은 사용하는 장비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할 예정이긴 한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카메라는 캐논의 60D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일상의 브이로그로 많이 찍는 카메라는 캐논의 빅시아 미니 X예요.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빅시아 미니를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중간에 제가 고장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샀을 때는 한 50만 원대 미만 가격에 구매를 했었는데,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제품이 이제 단종되면서 엄청 비싸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빅시아 미니 제품을 중고로 샀었는데, 제가 미니 X를 쓰다가 미니를 사용하니까 단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배터리도 너무 금방 닳고, 음질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화질 차이는 크게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이제 미니를 쓰다가 그냥 다시 빅시아 미니 X를 구매를 했는데, 저는 아마존 재팬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한 15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5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구매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한 건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막 250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제가 일본에서 구매를 해서 좀 저렴하게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지금 80D를 촬영하기 전에는 캐논의 G7 마크 II 제품으로 뷰티 영상도 찍고 일상 영상도 촬영을 했었어요. 제가 처음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썼던 카메라는 삼성 카메라였어요. 지금은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카메라 굉장히 잘 썼었는데, 단점이 영상을 편집할 때 코딩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작업이 있어요. 그래도 삼성 카메라 색감이나 이런 게 좋아서 굉장히 잘 쓰다가 이제 캐논으로 이제 갈아타서 지금은 계속 캐논 카메라만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직 80D는 제가 구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이 카메라로 찍는 게 두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 저도 뭐 색감이나 사용 방법이 잘 숙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편집 프로그램은 저는 맥북 파이널 컷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파이널 컷을 쓰게 된 거는 처음에 원래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저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도비로 포토샵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프리미어는 매달 돈을 내서 사용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맥북을 덜컥 사기에는 솔직히 금액이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저희 비버님이 유튜버 잘 하라고 맥북을 선물로 줬었어요. 물론 굉장히 고가죠.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살 때 한 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구매를 하면 따로 나가는 돈 없이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해서 저는 좀 편하게 쓰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따로 편집을 배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말 훌륭한 유튜버 분들에 비하면은 편집 실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긴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료 폰트나 유료 효과들을 좀 구매를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유료 기능들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멋진 편집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배우지 않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그런 유료 좋은 효과들을 구매해가지고 요즘에는 좀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저도 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조금 더 알차고 더 이제 영상미나 이런 거를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요. 유튜브를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 개인적으로 좀 컨텐츠를 많이 제가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더 발전을 해야 되긴 하지만, 왜냐면 제가 일상도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그 외에 뷰티나 아니면 제가 뭐 행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하울, 뭐 리뷰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고, 일주일에 적으면 3개, 많으면 한 5, 6개의 영상을 제가 지금 올리고 있어요. 아마 꽤 많은 양을 한째 올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이거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에요. 일단은 한 주에 못해도 일상 영상 3개는 제가 어떻게든 꼭 올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일상을 많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일상은 계속 앞으로 3개의 영상이 올라갈 거고, 추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일상을 조금 나눠가지고 몇 주치를 편집해서 너구리의 하루, 직장인의 하루, 신혼일기로 나누고 있는데, 하루 전체에 제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셔서 하루 일상이라는 브이로그가 또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진 않고 그냥 특별판 같은 느낌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루에 하는 일들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눈 떠서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나서는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이게 제 거의 일주일 내내 일상이기 때문에 크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가끔 이제 제가 행사가 있다거나 하면은 서울에 올라가긴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컨텐츠가 자주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구리의 소비 생활이라고 매달 제가 구매한 제품 중에 좀 만족스러운 제품들을 올리는 또 컨텐츠가 있는데, 그 영상도 아마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10월 달에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10월 달에 제가 좀 많이 바빠서 10월 달 너구리 하루 영상을 못 올렸어요. 찍어놓기는 했는데 편집이 좀 늦어져가지고 10월, 11월치가 한꺼번에 올라갈지 아니면 10월 거 따로, 11월 거 따로 해가지고 11월에 2번이 올라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하셨던 게 뭐 광고나 수입에 대한 거지 않을까 싶어요. 유튜브를 하면 엄청난 많은 수익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하지만 솔직히 탑급의 정말 유튜버가 아니면 그렇게 한 달에 버는 돈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뷰라는 거는 이제 구독자님이나 아니면 그 외의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올라가는 조회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조회수에 따라서 수익이 정해져요. 근데 저는 조회수가 엄청 많은 편도 엄청 적은 편도 아니거든요.
제가 구독자 7만인데 평균적으로 뭐 일상 같은 경우에는 한 3만에서 4만 정도의 뷰가 나오고, 뷰티나 다른 뭐 하울 그런 영상들은 한 만에서 2만 정도의 뷰가 나오는데, 다른 유튜버 분들을 보면은 정말 뷰가 확 터져서 한 번 영상에 몇십만 아니면 몇백만 뷰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뷰가 정말 잘 터지면은 이제 수익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영상 역시 많이 올리고 조회수가 많으면 당연히 수익이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달에 그 영상이 빵 터져가지고 몇십만 뷰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달에 이제 수익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달에도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달에 내가 예를 들어서 몇십만 뷰가 나서 그 달에 그 뷰에 대한 금액을 받았다면 이미 그 뷰에 대한 돈은 끝난 거예요. 그 뷰에 추가적으로 뷰가 더 발생하는 것만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한 조회수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받은 평균치가 한 50만 원대 아니면 더 그 미만, 최대 많이 받았던 게 한 1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소속돼 있는 다이아TV라는 소속사가 있잖아요. 다이아는 구독자가 5만이 넘으면은 그 수익을 분배를 해서 나눠가져요. 그 전까지는 수익 구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튜버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없죠. 그 뷰에 대한 수익은 한 달에 그 정도가 되고, 그 외에 광고 수익이라는 게 있죠. 수익이 광고에서 오기 때문에 그 광고를 하지 않으면 유튜버 분들께서는 솔직히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뷰에 대한 수익이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적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본업으로 삼으시는 유튜버 분들이면 더 하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직업이라는 게 따로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취미로 가볍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일주일에 이렇게 많은 영상을 매주 올리기는 힘들겠죠. 제가 앞으로는 전업 유튜버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당분간은 하게 될 것 같고요. 광고 수익이 그래서 얼마냐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이거를 딱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이제 유튜버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연봉도 예를 들어 나는 어느 대기업을 다니는데 어느 정도 연봉을 받아 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대기업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유튜버도 이게 사업체라면 사업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딱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저랑 비슷한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광고를 많이 하는 경우, 뭐 한 달에 제가 몇 건의 광고가 올라가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회사의 월급보다는 광고 수입이 더 커요. 광고를 안 하고 정말 제 온전히 영상만 올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광고 영상을 보고 싶지 않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면 유료 광고 표시하고 어느 제품을 뭐 지원받았다 혹은 유료 광고가 들어간다는 표시를 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너구리 언니가 너무너무 좋지만 나는 광고는 진짜 안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표시 확인하시고 그 영상은 패스하시고 평소에 좋아하시는 일상이나 뭐 다른 하울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앞으로 유튜브를 오래 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주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해서는 광고 영상의 뷰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제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이제는 회사에 관련된 그런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물어보신 부분인데요. 왜 예약 시간이 1분 단위인 거예요? 골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항상 언니 영상 보면 23분, 17분 막 이런 식으로 예약하는 게 신기해서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골프장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는 시간이 왜 20분, 30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7분 뭐 이렇게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골프 시간이 7분 단위예요. 골프를 4명에서 한 팀으로 치는데 그 한 팀이 앞에서 플레이를 하면 그 뒤에 팀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간격이 너무 짧다 보면은 앞에 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공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앞팀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볼을 맞아서 사고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앞에 플레이어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7분 티업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골프장마다 이 텀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골프장이 7분 티업이고 조금 더 여유 있는 골프장은 8분 티업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티업이 6시 예를 들어 50분이면 그 50분 기준으로 7분 간격으로 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34분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첫 팀이 몇 시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7분으로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장 휴무는 스케줄 근무하시는 건지 정해진 휴무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새벽 근무하시나 하는 날도 다 미리 스케줄 짜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원래 포지션은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근무는 뭐 몇 교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의 시스템이에요. 시즌 중에는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6시 반 퇴근인데 저는 마감조랑 조금 맞물리는 시간에 바쁜 게 있어가지고 9시 출근을 해서 7시 퇴근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이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론트를 좀 도와주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출근을 한다거나 마감 출근이 있는 거예요. 새벽 출근을 하는 경우나 쉬는 날은 저희가 지금 프론트에 들어가 있을 때는 스케줄을 미리 짜요. 제가 언제 쉬는 거, 언제 그래서 새벽에 출근을 하고 뭐 마감 출근을 하는지. 대부분 프론트 스케줄을 짤 때는 휴무 전날에는 새벽 출근, 그다음에 휴무 다음 날에는 마감 출근을 해서 쉬기 전날에는 일찍 퇴근하고 쉬고 난 다음에는 늦게 출근하는 그런 형태로 스케줄이 짜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가끔 사무실에서도 저희가 마감을 한다거나 새벽 출근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대부분 대리님들, 안경 대리님이나 미숫가루 대리님이 조출 마감은 하고 있지만 저희도 가끔씩 뭐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두 분이 일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스케줄을 바꾸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다 저희 회사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영상을 보면 언니 회사 진짜 꿈의 직장이에요. 너무 한가해 보여요. 너무 좋아요.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정말 많이 달리는데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다 이거는 편집이 돼서 올라오는 영상들이잖아요. 제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제 하루의 풀 일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면서 그나마 여유가 있고 그나마 한가할 때 제가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손님과 고객을 또 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편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되게 한가하고 그리고 혹은 제가 통화를 할 때 되게 불친절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제 목소리만 듣고 상대방의 전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 직원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 라고 느끼실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통화를 받아요. 물론 저는 이제 이런 예약 업무를 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도 화가 나거나 아니면 욕을 먹거나 해도 좀 평정심을 갖고 통화를 할 수 있지만 고객님들을 100% 만족시킬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컴플레인 한 번 없었고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서비스직은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친절만 하면 무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담당을 하는 업무가 그런 연단체라는 포지션이에요. 연단체가 어떤 거냐면 정말 많은 몇백 그룹이 되는 단체를 제가 시간을 사전에 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배정을 해주는 데 있어서 제가 너무 친절만 한다면 솔직히 돌아가지가 않아요. 모든 고객님들이 원하는 거는 항상 똑같아요. 좋은 시간, 좋은 코스 뭐 이런 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다 맞춰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조금 끊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영상은 정말 말 그대로 영상이어서 100% 저게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저희 회사는 저는 만족하고 다녀요. 만족하고 다니지만 가끔 굉장히 비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사가 좋네요 이런 거면 저도 괜찮은데 굉장히 좀 그거를 안 좋게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가 정말 꿈의 직장이라거나 정말 편하기만 한 직장은 절대 아니에요. 근무 시간이 저희는 시즌 중에는 좀 긴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아마 다른 분들 8시간, 9시간 근무하시지 않나요? 근데 저희는 10시간 근무를 하지만 점심시간이 1시간 있어도 너무 바쁠 때는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약실은 따로 점심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프론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쁠 때는 정말 바로 밥만 먹고 와서 자리에서 이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자리에서 뭐 빵이나 김밥 등으로 뭐 끼니를 때우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주일에 딱 한 번의 휴무가 있고 그 외에 빨간 날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명절이나 이런 거를 쉴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걸 다 겨울에 뭐 휴장을 한다거나 하면은 몰아서 쉴 수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시즌 중에 저희가 쉬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요즘은 솔직히 대부분 격주나 주 5일 근무해서 많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일단 이것부터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워낙에 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익숙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솔직히 회사를 다닌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저희 회사가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모습만 보고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시고 입사를 하신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 회사의 정말 장점은 저희는 윗분이라고 해서 아래 직원한테 막대하지 않고 그리고 워낙에 좀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다 보니까 직원끼리 서로 스트레스를 정말 웬만하면 안 주려고 해요. 개인의 시간을 보장해주고 개인의 공간을 좀 보장을 해주는 편이에요. 저희 윗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웬만하면 좀 서로가 양보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 분위기가 좋은 거지 무조건 저희 회사가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간식을 먹는 거에 있어가지고 악플 아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먹기만 하냐 뭐 혹은 회사가 한가하니까 진짜 저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제가 정말 며칠치를 편집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진짜 그걸 다 먹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먹는 것도 제가 진짜 막 당 떼기거나 이럴 때는 엄청 먹긴 하지만 또 전화가 너무 많이 오면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해해주세요. 제 정말 일하면서 유일한 낙이에요. 그거마저 안 하면 정말 직장생활 하기 힘들거든요. 회사마다 아마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일을 하면서 간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거에 터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 그런 분위기예요. 저만이 아니라 다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프론트를 나갈 때는 제가 막 간식을 먹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물어보셨던 게 언니 뭐 먹고 있는데 전화하면 어떡해요? 이게 진짜 아마 질문 중에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예약실에 있는 직원이 저랑 황주임님, 안주임님, 안경대리님, 미숫가루 대리님 그다음에 팀장님 6명 정도의 직원이 있어요. 물론 다 개인의 업무가 따로 있어요. 저는 연단체 담당자고 저희 황주임님은 이제 격리, 저희 미숫가루 대리님은 뭐 구매나 뭐 이렇게 다 본인의 포지션이 있고 그러면서 다 같이 예약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 뭘 먹고 있으면 다른 직원분이 전화를 당겨서 받아줄 수 있어요. 전화가 어떤 식으로 오는지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전화가 예를 들어서 00이면 01, 02, 03 이런 식으로 뒷자리 번호가 다 달라요. 그래서 1번으로 전화가 제일 아무래도 많이 와요. 메인 전화가 제일 많이 오고 그 전화를 저희가 이제 당겨서 받는 거예요. 제가 전화 받을 때 맨날 버튼 하나를 누르잖아요. 그 버튼이 다른 전화를 제가 당겨 받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받고 있고 뭐 1번이 통화 중이면 2번, 2번이 통화 중이면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또 다른 직원분도
다 자리에서 똑같이 드시나요? 그리고 혹시 직원분들이랑 다툼, 삐짐 이런 일은 없으세요? 사이 너무 좋아 보이셔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예약실에서는 제일 막내예요. 나이가 막내는 아닌데 횟수로 따지면 제가 제일 막내예요. 왜냐면 저는 전 직장에서 예약 업무를 6년 정도 했었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 이제 프론트에 입사를 하게 됐었거든요. 프론트에서 한 1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제가 예약실 경력도 있고 그리고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예약실로 들어오게 된 거죠. 예약실에 들어오게 됐던 거는 저희 그 안경 대리님께서 이제 임신을 하시고 이제 휴직을 잠깐 동안 내는 기간 동안 안경 대리님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 돼서 제가 이제 들어온 거고 그때 다시 이제 저희 안경 대리님이 복직을 했는데 예약실에 이제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그때부터 예약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황주임님만 해도 여기서 10년 넘게 근무했고 저희 안주임님도 거의 7, 8년? 그리고 저희 안경 대리님도 10년 넘게? 그러니까 다 근무 기간이 되게 길어요. 나이대도 다 비슷해요. 안경 대리님이 이제 40대 초반, 제가 30대 이제 중반, 그 다음에 황주임님이랑 안주임님이 이제 30대 초반. 그래서 좀 또래다 보니까 크게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또 많이 배려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물론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100%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서로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작은 트러블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냥 그런 거는 서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힘들구나. 이럴 땐 내가 이해해줘야겠구나. 이런 것도 있고 상대방이 힘들면은 저희가 서로서로 조금 조율하는 편이에요. 성격이 진짜 다 달라요. 똑같은 성격이 없어요. 4명 다 너무 본인의 성격이 뚜렷해서 그래서인지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가 맞나? 그러면서 4명이서 또 좀 성격은 다른데 취향이나 좋아하는 건 또 비슷해요. 뭐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4명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저희 이제 프론트 직원 역시 프론트 직원분들은 또 나이가 저희보다 한참 어려요. 다 20대 초반 중반. 저희 이주임님 빼고는 다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그냥 애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좀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저 나이 때는 저보다 더 일을 못했고 더 실수도 많았는데 이러면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이제 프론트 직원분들은 저희가 어떻냐고 물어보면 또 다른 대답을 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서로 좀 협력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손님들한테 이제 오는 스트레스나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직원들끼리는 정말 최대한 서로 좀 배려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직화 보면 항상 자막에 겨울을 기다리시던데 겨울엔 골프장이 쉬니까 아예 회사를 안 나가시나요? 그렇게 되면 겨울철 급여는 평소보다 적게 나오나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부서마다 달라요. 저희는 다 부서마다 다른데 몇 달 동안 문을 닫거나 하진 않아요. 이건 골프장마다 다른데 저희는 눈이 온다거나 온도가 너무 낮거나 할 경우에만 당일 휴장이 들어가지 뭐 한 달 풀로 해가지고 문을 닫지는 않아요. 영업을 안 한다 해도 프런트나 이제 클럽은 출근을 안 하지만 저희 사무실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은 출근을 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 저희 이제 출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출근을 하죠. 그때 저희가 연차나 아니면 그동안 못 쉬었던 거를 한꺼번에 쉬는 거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반은 쉬고 반은 출근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끼리 스케줄을 맞춰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 시즌에는 해외여행을 간다더니 조금 길게 쉬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한꺼번에 뭐 1주 혹은 2주를 붙여서 휴무를 쉬고 또 어느 직원은 그냥 뭐 일주일에 3번 쉬고 3번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끼리 스케줄을 맞춰요. 그리고 스케줄은 무조건 공평하게 뭐 한 사람이 이만큼 쉬었으면 한 사람도 이만큼 쉬고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조절을 해서 쉬고요. 월급은 1년이 12개월로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겨울 2달을 근무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10등분을 해서 월급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에는 평소보다는 월급이 많이 줄어요. 그리고 이제 비버님 같은 경우에도 경계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무래도 수익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둘의 다 월급이 기존 달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겨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슬픈 게 겨울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죠. 직장 생활에 대한 질문은 아니셨는데 비버님이랑 다투면 신혼일기 편지 미루거나 하시나요? 워낙 사이 좋으신 것 같아서 안 다투실 것 같긴 하지만 궁금해요라고 적어주셨는데 저는 비버님이랑 진짜 크게 싸운 적은 없는데 소소하게 싸워도 편집을 미루진 않아요. 왜냐면 그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아, 비버님이 나한테 이랬지? 혹은 내가 비버님한테 이랬지? 이러면서 조금 반성도 하고 아,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제가 기분이 나쁘거나 할 때는 오히려 편집을 더 하는 것 같아요. 비버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저는 운영팀, 그러니까 사무실 소속이고 비버님은 경기과 소속이에요. 그래서 아예 소속이 다르고 하는 업무도 달라요. 그래서 비버님은 대부분 정말 거의 새벽 출근을 해요. 지금은 그래도 해가 좀 짧아졌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막 새벽 3시에 나간다거나 진짜 빨리 나가요. 그럴 때는 저희는 이제 방이 2개 있기 때문에 작은 방에도 침대가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큰 방에도 침대가 있어요. 제가 좀 워낙에도 잠기도 밝고 비버님이 새벽에 깨면은 저도 같이 깨기 때문에 비버님이 너무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날은 각자 따로 방에서 잠을 자기도 해요. 그것도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취업에 관련된 것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희 회사에 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이런 서비스직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호텔리어에 대한 질문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호텔리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저희 이제 프론트나 이런 서비스직에 취업을 할 때 알아야 할 점을 제가 그냥 제가 느낀 바, 제가 한 10년 정도 일하면서 느낀 바를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면접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상인 것 같아요. 외모가 뭐 이쁘다 이렇게 해서 뽑는 것보다는 그냥 딱 봤을 때 용모가 단정한 걸 봐요. 그러니까 머리도 깔끔하게, 옷도 깔끔하게. 저는 사무직이기 때문에 크게 제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에 관여를 안 하기는 하지만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안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기본적으로 출근할 때는 메이크업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저희 회사는 조금 그런 게 프리한 편이고 하기 때문에 터치를 하는 게 없는데 웬만한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을 전혀 안 하는 건 또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거를 좋아하고 손님이랑 아무래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서로 시선을 마주한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수줍음이 많거나 이러면은 조금 뽑는데 주저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인사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그 인사팀장님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얘기를 할 때 좀 조리 있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표정이 밝고 그 다음에 눈을 잘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인사성이 밝다거나 표정이 밝은 거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저희 이제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은 다른 것보다 인상이 잘 웃고 다니는지 인사를 잘 하는지 그걸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회사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인사만 잘하고 웃고만 다녀도 50%는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50%는 솔직히 업무라는 게 처음 하는 일인데 누군들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는 선배들도 다 이해를 해요. 대신에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메모라도 하던가 아니면 조금 뭔가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면 업무를 숙지하는데 조금 다른 직원보다 느려도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메모도 안 하고 옆에서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이러면은 당연히 별로 안 좋게 보겠죠?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메모하면 제가 봤을 때 한 70%까지는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됐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전에 회사까지 하면은 이런 서비스직에서 일을 한 게 11년 차예요. 그 전에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6년을 있었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2년 정도? 그러니까 1년은 아르바이트, 1년은 계약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게 된 건 굉장히 오래됐죠. 대학을 나왔던 학과가 제가 원했던 학과가 아니어서 그냥 정말 졸업만 한 상태였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고 어떤 곳에서
취업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대학교 때 되게 다양한 그런 서비스직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영화관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했었고, 스키장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근데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서비스직에 관련된 직업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스키장에서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계약직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계약직 직원으로 가게 됐고, 그러다가 그 스키장의 본사에서 정직원을 채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정직원으로 면접을 보게 돼서 운 좋게 취업을 하게 되고 그 회사에서 6년을 일하게 됐었던 거죠. 솔직히 전 회사가 저의 첫 직장이기도 했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이제 직원들끼리도 힘들었고 업무도 힘들었고 정말 다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거기는 제가 아무래도 사무직이기는 해서 빨간 날은 쉬고 그리고 주 5일 근무까지는 아니었지만 격주 휴무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전에 회사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런 자유로움이 많지 않았고 이래저래 좀 그랬었고 퇴사할 때도 그렇게 제가 좋게 막 퇴사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서비스직이라는 직종에서 정말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절친인 빵수님께서 이 골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프론트 직원 구하는데 너 한번 들어와 볼래? 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한 반년 정도 쉰 상태였거든요. 근데 나이도 있고 이게 서비스직에 대한 경력이 오히려 많다 보니까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그냥 일반 사무직 같은 거를 들어가려고 해도 제 나이도 있고 제 경력도 있어서 그런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프론트로 취업을 하게 된 거였고 저는 그냥 나이랑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굳이 꼭 이 관련된 서비스 학과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서비스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어떤 조건에서도 다 이력서를 낼 수 있고 근데 또 회사마다 뭐 초대졸, 4년제 이런 거를 또 분류하는 회사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시면 바로 취업하실 수 있고 이력서를 넣을 수 있죠. 일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손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회사에 들어와서는 제가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물론 손발이 더더더 떨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은 저는 울지 않으려고 해요. 울면은 내가 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운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 전에 회사에서 있었을 때는 운 적도 있고 되게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한 번 입사한 지 아마 이런 서비스직에서 일한 지 아마 1년 정도 됐을 때였나? 제가 엄청 아팠어요. 그때 감기 몸살이어가지고 목이 거의 쉴 정도로 목소리가 잘 안 나온 상태에서 예약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제가 목소리에 힘도 없고 목이 쉬니까 고객님이 그게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나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상태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네 사정이지. 아프면 출근을 하지 말지 왜 출근을 해서 전화를 받아서 사람 기분을 이렇게 더럽게 만드냐 이러면서 막 엄청난 욕을 저한테 막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제 기억에서 최악의 날이었고 제일 힘든 날이었고 저도 쉬고 싶죠. 저도 쉬고 싶은데 회사에서 출근하라는데 어떡합니까? 지금은 솔직히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막 크게 상처를 받진 않는 것 같고 그냥 화가 나죠.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니고 스트레스는 엄청 받습니다. 언니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옛날에는 저도 딱히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도 뭔가 이렇게 취미생활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스트레스를 풀 만한 뭔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좀 비버님이 있어서 제가 너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비버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풀고 비버님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맞장구도 쳐주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비버님도 저랑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해주기도 하고 저희 이제 동료들
저희 동료들은 저랑 같은 고민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면서 좀 많이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들은 회식의 개념은 아니지만 자주 이제 저녁을 먹거나 좀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정말 펑펑 울거나 아니면 자요. 저는 좀 울거나 자면은 그래도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또 의지를 하게 되고 많이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반대로 악플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직장인의 하루가 아마 영상 중에서 제일 좀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만 봤을 때는 되게 쉽게 일하는 것 같고 되게 편하게 일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불만을 토로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편집하는 것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좀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조금씩은 눈치가 보여요. 그리고 댓글을 보면 또 많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솔직히 100명의 사람이 저를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저를 구독하고 있다고 해서 저를 또 다 좋아하실 수도 없고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구독을 했는데 점점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서 또 싫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강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을 저한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멘탈을 딱 잡고 걸릴 건 걸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게 100%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작은 댓글에도 많이 좀 기분이 상하고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는 차차 앞으로 나아지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가 유튜브를 하면서 선물도 받고 돈도 벌고 그런데 그런 거를 하면은 당연히 이 정도는 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독자분들이 있고 봐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이 돌아가고 그리고 수익이 또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피드백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악플을 다 수용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당연히 도움이 되는 피드백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용을 하지만 정말 그냥 시비 아니면 그냥 악플 이런 거 그리고 제가 계속 봐서 마음에 남는 거는 그냥 저도 삭제하려고 해요. 계속 영상을 만들거나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궁금해요. 저는 저희 다른 직원에 비하면 근무 연도가 긴 게 아니에요. 제가 5년 차인데 워낙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긴 편은 아닌데 다른 직장에 비교했을 때 아마 5년이면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닌 것 같거든요. 개선되는 게 없다 그래야 되나? 저희가 이제 불편함이 당연히 회사니까 100% 저희 마음에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뭔가 불만이 있고 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너무 오래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개선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일에 대한 권태기가 와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좀 회의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 이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으면서 똑같은 일을 해도 예전과 같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머리가 그때처럼 똑똑하게 막 돌아가지가 않고 한 번에 예전에는 했던 일이 지금은 두세 번씩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일을 계속 하는데도 조금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원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거를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속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게 편하기는 편한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그만두고 싶을 때 딱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일단은 고가의 제품을 할부로 구매를 합니다. 내가 평소에 되게 사고 싶었던 명품 아니면 카메라 아니면 노트북 이런 거를 일단은 지르고 할부로 질러요. 일시불로 지를 수도 없지만 내가 어쨌거나 그 할부를 긁어놓은 기간까지는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긁고 그래도 멘탈이 정리가 안 되면 두 번째 하는 일이 그런 채용 사이트를 들어가요. 채용 사이트를 들어가서 다른 그런 채용 공고를 봐요. 그러면은 이게 현실과 맞닥뜨려지면서
그래, 내가 어딜 가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막 나이 제한도 있고 연봉도 뭐 지금 내가 일하는 경력을 안 쳐주면은 연봉도 낮아지고 막 이러니까 조금 그런 걸 보고 나면 그래, 그냥 다니던 데 다니자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이 수그러 좀 드는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 위주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 더 궁금한 내용은 여기 영상 아래에 더보기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뭐 이제 그 댓글에는 뭐 결혼 생활에 대한 거, 뭐 유튜브에 관한 거 그런 것들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영상은 제가 또 2탄으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 2년 정도를 하면서 구독자 한 10,000명이 됐었어요. 그때 정말 내가 유튜브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누구한테는 빠를 수 있고 누구한테도 느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열심히 해서 제가 10만 구독자가 정말 되는 날 정말 제 사비를 다 털어서 팬미팅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쑥스러워요. 저한테 팬이라고 해주시는 것도 전 되게 쑥스러워요. 그냥 동네 아는 언니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팬미팅보다는 정모 이제 모이는 자리를 구독자 한 10만 정도가 되면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아직도 뭐 3만 명이나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도 힘들려나? 하여튼 그 시간 동안 제가 많이 준비하고 있을게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알찬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